한국인이 일본 대기업 취업하면 진짜 충격적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채용과 해고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요즘 수시 채용이 대세죠. 필요할 때마다 경력직 뽑고 사업이 안 되면 구조조정도 하고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회사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일본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한 명을 뽑을 때도 엄청나게 신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평생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평생 고용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절대 해고 안 됩니다. 이거 장점이 엄청나죠.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능력 없는 직원도 쉽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외부 경쟁에 대한 압박감이 적어지니까 자칫하면 안주하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충격은 호칭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김대리님, 박 과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직급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직급 호칭을 거의 안 써요. 대신 야마다 상, 스즈키 상 이런 식으로 이름에 상만 붙여서 불러요. 처음에는 이게 더 수평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급 구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차, 경험, 나이에 따른 서열이 엄연히 존재해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국처럼 직급으로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미묘한 서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공기를 읽는다는 표현이에요. 상황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메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김 과장님 이렇게 쓰지만 일본에서는 야마다 상 이렇게 써요. 격식은 있지만 직급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호우렌소 문화예요. 호우렌소가 뭐냐면 보고, 연락, 상담의 줄임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해요. 사소한 일도 다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고 심지어 팀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선배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근 문화.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일 다 끝났는데도 상사가 안 가면 나도 못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한마디가 어려워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대요. 회식도 또 다른 문화예요. 술을 못 마셔도 참석 자체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자리 배치부터 잔 따르는 순서까지 다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국 회식이 시끄럽고 역동적이라면 일본 회식은 좀 더 조용하고 형식적인 느낌이에요.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직에 대한 인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이직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죠.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으로 여겨져요. 경력 관리한다, 성장 기회를 찾는다,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이 적응력 좋다고 평가받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자주 이직하면 이 사람 문제가 있나? 조직에 적응을 못하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타입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 지원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물론 요즘 일본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직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의 인식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전통적인 대기업일수록 이런 인식이 더 뚜렷하죠. 일본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깊이 파는 것을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럼 이런 문화 차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좋은 점부터 생각해보죠. 고용 안정성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장기적인 경력 설계를 할 수 있고 해고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호칭 문화도 나쁘지 않아요.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개인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직에 대한 신중함도 좋은 면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정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죠. 변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빠르게 성과 내고
빠르게 승진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예요. 일본 기업 문화에는 일본만의 장점과 합리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 고용 시스템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장기적 비전에 맞춰 자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한국에서는 다음에 이직할 때를 대비해서라는 생각으로 스킬을 쌓지만 일본에서는 이 회사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코칭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인격을 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미묘한 서열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직 문화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되는 기회예요. 한국에서는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넓이를 늘리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 분야를 깊이 파면서 장인 정신을 기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에는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장인들이 많아요. 그런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 한 곳에서 꾸준히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급한 변화나 빠른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둘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관계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공기 읽기예요. 셋째,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직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 인정받을 거예요. 넷째, 보고, 연락, 상담을 생활화하세요. 작은 일도 공유하고 소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회식이나 조직 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일본에서는 특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문화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일본의 섬세한 배려 문화, 장기적 사고, 그리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분명히 배울 점이 많은 문화예요. 물론 적응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본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일본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분명 쉽지 않은 경험이겠지만 그만큼 값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화 차이를 경험해 볼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네요. 문화의 차이는 처음에는 벽이 될 수 있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대기업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